보다 나은 인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단체 사단법인 서해문화. 사람인 인천 이번 시간에는 서해문화 김종하 대표를 만나 인천의 문화 발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인 인천의 박인혜입니다. 인천 속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속의 인천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단법인 서해문화 김종하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사람인 인천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단법인 서해문화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서해문화는 임의단체로 이제 구성을 한 게 2007년도인데, 2007년도에 이제 문화 관련해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라도 네. 어떤 인천의 문화를 갖다가 좀 문화적인 어떤 소재를 발굴해서 문화 컨텐츠를 갖다가 좀 독창적인 문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현재는 관련돼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원분들 중에도 이제 문화 쪽에 좀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한 인터넷 쪽에 온라인 회원까지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왕성하게 지금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문화단체입니다. 네, 규모가 꽤 되는 단체네요. 서해문화 창립하고 또 대표로 일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인천에서 나고 그리고 학교도 인천에서 다니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 대학 시절서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계속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한 40대까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문화적으로 계속 이제 업무에 종사하고 이랬었지만은 아시안 게임 또 인천 도시축전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아시안 게임도 이제 인천에서 뭐 열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인천이라는데 내가 맨날 잠자고 출퇴근하고 이러는 데인데 인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좀 인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 인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인천을 쭉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좀 나이 좀 되면은 인천을 위해서 뭔가 좀 문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점에 한 1년 정도를 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 형태로 인천에서 문화 활동을 해야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 이제 지인들하고 네. 이제 뭐 막걸리 한 잔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어떤 문화 단체 성격이고 비영리 단체 성격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사단법이나 해서 어떤 좀 체계적인 어떤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인천 쪽에 어떤 정주의식을 좀 함양해서 인천 시민들 아니면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인천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설립하게 된 게 서해문화 단체입니다. 네,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네요. 대표님께서는 시각 디자인 그리고 또 사진도 전공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해오셨다고 하네요. 서해문화 대표로 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이력들을 쌓아 오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대학을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디자인 쪽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어떤 계기가 돼서 부모님 반대에도 이제 무릅쓰고 이제 미대를 갔다가 지망을 해서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이제 광고 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선 디자인 광고 사진을 전공은 했지만은 네. 그쪽에 그렇게 그거는 꼭 전문적인 직종이 아니더라도 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하더라도 네.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문화 프로듀서 쪽에 꿈을 좀 20대 때서부터 가지고 이제 그쪽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죠. 하다가 이제 처음 들어간 게 이제 예당음향이라고 음반회사에서 네. 이제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 기획이나 아니면 홍보 마케팅 쪽 네.
파트를 담당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5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케이블 TV가 이제 개국하면서 그때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음악 쪽에도 많이 관심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음악 채널 중에 이제 KMTV라고 하는 그 음악 네. 채널 쪽에서 일하면서 이제 이제 전문 프로듀서는 안 됐는데 네. 그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 파트너들이랑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네. 계기가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또 이제 그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급되게 된 게 본격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두루넷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네. 그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IT 기술에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사업적으로 이게 되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모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네. 모델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프로덕션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아니면 방송국과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하고자 하는 네. 이제 그 지망생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의 에이전시는 아니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일단 모델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모델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를 갖다가 매칭시켜주는 네. 그런 사업을 저 여의도에서 좀 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하다가 이제 강남까지 이제 조금 사업이 잘 돼서 옮겨가서 네. 이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회사 이제 저작권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는 인천으로 너무 그게 업무상으로도 과중하고 뭐 네. 지방 출장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몸이 축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천에 제가 이제 나고 자라고 이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런 일을 통해서 겪었고 이렇게 이제 인천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단체. 대표님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단법인 서해문화는 인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천 지역의 어떤 문화적 특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제가 또 이렇게 20대 때 친구들이랑 네. 얘기하다 보면 집이 어디냐 그러면 나 인천이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부평역에 내려도 바다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뭐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그 뭐 어디든 전철역에 내리면 바다 어디 있어 이럴 정도의 그런 얘기가 나면서 인천이 그렇게 좁은 동네 아니다. 딱 내려 바로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도 넓고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천 그러면 곧 그냥 바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천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그렇게 바다라는 것만 딱 연상할 만큼의 이게 그 특성밖에 없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인천은 일단은 전체 역사적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지형적 특성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고려 궁지가 이제 그 천도를 한 게 이제 강화 쪽에다 이제 고려 도읍이 일시적이지만 옮겨 왔었고 그 이전에 이제 백제 시대 이제 비류설화에 보면은 백제의 도읍을 갖다가 비류가 인천에 그 도읍을 정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1883년이지만 이제 인천이 이제 개항이라는 뭐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제물포 조약이라는 거를 겪어서 그 개항을 하게 됐고 다음에 뭐 한국 전쟁 때는 또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바다라는 거랑 이분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외세 침략도 있었고 네. 다음에 뭐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끄는 이제 그것도 바다가 역할을 했고 이랬는데 네. 그런 역사적 특성을 통해서 일단은 지형적 특성, 문화적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문화적 특성으로 이렇게 인천의 특성을 그런데 문화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좀 문화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천 시민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도 뭐 네. 인천 하면은 뭐 차이나타운, 뭐 짜장면 아니면 뭐 최근에 들어서 뭐 근대 건축물 뭐 이 정도에만 이렇게 굳혀 있는 것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타파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다양성을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이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인천을 대표할 만한 문화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콘텐츠 부분이 이제 요즘에 와서 되게 좀 바람직하고 또 네. 보더라도 이거는 좀 희망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 콘텐츠라고 하면은 문화적 콘텐츠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인천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우리나라든 뭐 전 세계적으로 문화라는 거를 중심에 그 여기에 핵심적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또 네.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보는데, 현재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지정한 이제 뭐 축제 뭐 이런 쪽으로 뭐 소래포구 축제도 있는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화도진 축제 뭐 아니면 강화에도 뭐 새우젓 축제라든지 네. 뭐 계양 거리 문화 축제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송도에 또 맥주 축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뒤에 보면 다 축제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꼭 축제라는 거에 컨텐츠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뒤에 축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네. 그게 좀 더 다양성과 어떤 자그마한 소재 가지고도 어떤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칭이 너무 한계가 있다, 좀 국한돼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서해문화가 지금까지 인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단체에서 해온 뭐 문화활동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좀 오해도 많이 샀었어요. 네. 왜냐면 그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이제 그 이전에 임의단체로 할 때는 우리끼리 이제 연구 뭐 아니면 모임 이 정도의 어떤 소극적이고 아니면 좀 규모가 작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사단법인화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스타크래프트 게임 온라인 게임 네. 스타크래프트 2가 입체 3D 게임인데 그거 세계대회를 갖다가 저희 단체가 이제 인천에 유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에서 볼 때나 아니면 시민들이 도대체 저 유령 같은 단체가 뭔데 세계대회를 여기 인천에 유치한다 그러고 저거를 하는지 네.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활동할 때 이제 알았던 여러 이제 이제 PD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관계되는 사람들 통해서 인천에도 이런 류의 문화가 좀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좀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류의 어떤 대형 이벤트가 인천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다오 해서 한번 그런 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시로 해서 이제는 뭐 출판 관련한 사업, 다음에 공연 관련한 사업, 그리고 전시, 다음에 이제 여성 문화 관련한 사업, 대별하면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로 네.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이 정말 넓은 단체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김종하 대표님과 여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종하 대표님과 사단법인 서해문화 활동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반도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개항지 인천광역시.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타국의 문화가 만나는 접점이었던 인천은 지금까지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로 성장해 왔는데요. 이런 인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단체가 사단법인 서해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서해문화의 중심에는 바로 김종하 대표가 있습니다. 김종하 대표는 인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서해문화는 지금까지 전시, 공연, 교육, 웹툰, 게임 등 인천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적 실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한 곳, 사단법인 서해문화. 김종하 대표와 서해문화가 앞으로 어떤 문화적 성과들을 이뤄낼지 기대해봅니다. 네, 서해문화에서는 교육을 위한 인천 시민들의 교육 사업에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교육 사업 그러면 뭐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저희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교육 사업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일단 뷰티 산업 부분의 어떤 교육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서부터 2년간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지역적 특성상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네. 남동구 쪽에, 논현동 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하려면은 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 부분이 좀 어떤 문화적 그 괴리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술을 갖다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또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70%가 여성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는 여성문화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뷰티 산업을 주로 이제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계통에 이제 한 30년간 종사했던 전문가분들을 네. 좀 같이 뜻을 모아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어떤 그 뷰티 강좌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화장법도 틀리잖아요. 북한이랑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좀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미나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라 그 메이크업 강좌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게 해주는. 뷰티 관련한. 예. 그래서 그런 쪽 강좌를 갖다 인천시랑 그다음에 남동구청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교육 사업을 지금도 계속 몇 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계까지 하셔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데요. 서해문화가 열었던 여러 전시회들이 인천서해 안에서 또 많은 눈길을 끌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의 전시회였나요?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에는 좀 딜레마에 빠진 그 전시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임의단체를 구성하면서부터 이제 그 제목을 구들 인천 근대사의 말을 걸다 해서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남방 문화, 지금 이제 또 겨울이 오지만은 전통 남방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또 위대하다라는 거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 그러면 개항장인데, 개항장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근대 문물이 인천을 통해서 대부분이 다 들어왔고, 그래서 인천은 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어떤 문물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들어오면서 한옥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통 주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랬던 게 인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돌아다녀보고 그러면 한옥에 남아있는 데가 대부분 없고, 지금은 뭐 강화도 가야 이제 뭐 한옥의 형태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옥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컨텐츠가 뭐 인천 중구 쪽에 보면은 이제 뭐 청일조개라고 해서 일본의 가옥 형태와 중국 청나라 때 가옥 형태가 있지만, 이들은 그 남방 문화가 상당히 좀 원시적인 문화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 아궁이라는 데서 불을 지펴서 온 집을 갖다 다 따뜻하게 데핀다라는. 네.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 남방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옥이라는 전통 주거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네. 근데 그것에 이제 저희가 전시 제목의 뒤에 이제 근대사의 말을 걸다 이렇게 했다고 했듯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됐으니 이런 그 한옥이 소멸되고, 뭐 우리 인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어떤 그 첨단화돼가는 이제 주거 문화를 선호하고 있지만은, 네. 그런 인천에서 근대 문화를 받아들였으니 인천이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한옥 아니면 전통 주거 문화 위대성을 좀 알려야 될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정말 듣단대로 의미가 있는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천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만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어떻게 제목을 정했었냐면은 그 만화로 읽는 인천 이야기 이렇게 좀 정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인천의 어떤 문화를 알리거나 인천의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다 알리는데 너무 좀
어렵게 가지 말자. 쉽게 접근하자. 그래서 뭐 문화 그러면은 우리 모르겠어요. 뭐 초중학생들이 문화 그러면 넌 문화라고 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막연하지 않나 싶어서 어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어떤 그 설화라든지 아니면은 전설, 다음 역사적 사실 이거를 근간으로 한 만화책으로 인천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네. 그 매체를 만화라는 거를 선정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인천 도시공사랑 같이 그 웹툰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웹툰을 갖다가 지금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인천에는 이제 10개 군구가 있잖아요. 이제 2개 군이랑 8개 구가 있는데 그 구마다의 특성을 갖다가 찝어내서 그거를 이제 딸기가 좋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딸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네. 유행했던. 그래서 그 딸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인천을 갖다가 다 이렇게 훑어보고. 돌아보게 되는. 예. 그래서 그거 웹툰만 보더라도 아 인천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바다 뭐 이것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 아 각 구마다 이러이러한 특성도 있고 이러한 또 강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그런 작업을 현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하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또 궁금해집니다. 뭐 계획은 뭐 이쪽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문화단체를 끌어 나간다라는 게 이 대래 그냥 정말 주식회사를 하나 하면은 대래 뭐 그 어떤 이 진정성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화단체를 하면서는 뭐 재정적으로도 좀 그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제3자랑 아니면 회원들끼리는 소통함에 있어서 이제 의견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어떤 특정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오해도 살 때가 꽤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좀 문화단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했으니까는 앞으로도 계속 그 인천에 지금 아직 미흡한 점이 서해문화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도 좀 그 소중한 그 인천에 좀 묻혀 있는 소재들 이런 걸 좀 많이 발굴하고 그 발굴한 걸 가지고 좀 경쟁력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가치에 가치를 부여하자. 가치 있는 것들이 인천에 이미 많다. 근데 그 네. 가치에다 가치를 더 얹으면 그게 이제 그 요즘 이 시대의 어떤 그 지역에 아니면 경제 관련해서도 그 경쟁력이라는 거로 따졌을 때는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더 경쟁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의 활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천 시민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시청자 여러분, 문화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그 말이 아닌데 흔히 그 문화 그러면 이제 예술 쪽에 많이 국한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들이 문화인데 그 문화를 갖다가 같이 향유하면서 좀 더 그 가치롭고 또 인천의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 아껴주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문화 김종하 대표님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람인 인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